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새로운 부산시의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다수당도 180도 바뀌었고요. 초선 의원도 참 많습니다. 젊고 의욕적인 시의회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지만 반대로 경험이 많이 없어서 좀 걱정도 합니다. 국회에서는 기존에는 계속 원내대표가 양당에서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마 28년 시의회 역사상 원내대표가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는 오늘이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8대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양당의 원내대표와 함께 이번 시의회를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하죠. 먼저 도용회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어서 오은택 부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입니다. 계속해서 강경태 신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끝으로 오문범 부산 YMCA 사무총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양당 모두 원내대표가 된 다음에 방송에서는 아마 처음이신 것 같아요. 예, 도용회 원내대표님부터 당선 소감 한 말씀 청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저는 사직 야구장이 있는 사직동 그리고 온천이 솟아나는 온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부산시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도용회입니다. 이번에 부산 시민들은 변화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경제가, 지역 경제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삶이 하루하루 정말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부산 시의원들은 그 막중한 책임감으로 부산 시민들의 일상이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깨가 무겁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열어주시는군요. 오 대표님도 한 말씀 청할까요?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오륙도가 있는 부산 남구 용호 지역의 시의원 재선으로 당선된 오은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서 부산 시의원 47분 중 5명의 소수 야당으로 출발하게 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부산 350만 시민들의 필요한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 야당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소통하고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의원들은 부산 시민만 바라보고 준비하고 뛰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초선 때 어떤 이슈 때문에 이제 부산 시의회 대표로 나오셨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원내대표 자격으로 또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경태 교수님은 쭉 선거도 지켜보시고 네. 또 시의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도 지켜보셨을 텐데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청할까요? 예, 이번 부산시의회는 1단계와 거의 유사한 슈퍼 여대 야소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도 많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옛말에 썩어도 준치요, 구간이 명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찰스 다윈은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28년 동안 고여있던 물이 이제 더 이상은 고이지 않고 저 멀리 대항으로 뻗어나가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번 부산시의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영혼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 사무총장님도 한 말씀 청하겠습니다. 어떤 시의회가 되길 바라시나요? 우선은 왜 시민들이 변화를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에 좀 담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또 다른 의미에서의 어떤 묻지마 투표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건 아마 시민들께서 그만큼 변화에 대한 목마름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생각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지방 정치에 대한 어떤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생각도 됩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번에 한국당의 경고가 간 것처럼 또 다른 형태의 변화는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구조가 부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의회에 새로 입성하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정치적 역량이라든지 또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의원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기존의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신기일전해서
더 많은 시민들을 위한 정책과 또 시 행정부에 대한 견제 이런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앙정부, 중앙정치는 사실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줍니다만 이번에 부산 시민들께서 크게 선택하신 부산시의회만큼 또 제8대 의회만큼은 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모두 시민의 입장에서 변화라는 그 단어들을 선택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변화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이제 양당의 원내대표님들의 몫인데 그럼 당장 부산시에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부산시의회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도 원내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시에서 일단 시의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들은 기득권을 버려야 됩니다. 저희 이번에 부산시의 의장으로 당선되신 박인영 의장님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집에서 가장 작은 차를 타고 그러나 오직 부산 시민의 행복만 바라보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당선된 것은 저희의 어떤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변화의 열망 자체가 저희를 바꿔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부산 시민만 바라보고 노력하겠다. 그 열망으로 계속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여담인데요. 제가 다른 방송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초대를 했어요. 박인영 의장님을. 네. 그 작은 집이라고 해서 몇 평이냐고 여쭤봤는데 20평대 사신다고. 예, 어디까지나 여담입니다. 그러면 의원님은 당장 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만나는 분들마다 정말 어렵다고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부산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전반에 대해서 어렵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 대한민국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시는 청년 일자리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미세먼지, 물 문제 등 많은 현안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동서 간의 차이가 나는 교육 문제도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공항 문제 그리고 실질적인 해양 수도 문제 등 여러 가지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부산은 위기에 강한 도시입니다. 그만큼 저력이 있는 도시라는 것이죠. 이런 이제 문제들은 반드시 어딘가에 돌파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은 청년들하고 그리고 부산 시민들이 함께한 감천 문화마을 조성 사업 그리고 르네상스 삼복도로 사업은 위기에서 아마 극복한 그런 중요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예. 이번 8대 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주춧돌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역시 여당 원내대표님은 특권 의식을 버려야 된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해 주셨고 야당 원내대표님은 또 재선답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요목조목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번 이제 시의회가 정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특히나 이제 의원님들도 초선이 많고 여성도 많고 또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오 총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좀 짚어주실까요? 예, 우선은 28년 만에 처음으로 지역구에서 이제 현재 민주당이죠.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한 명도 아니고 무려 41명이라고 하는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런 큰 변화를 이뤘다는 게 어떻게 보면 큰 변화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동안 보수 정당이 거의 독점해오다시피 했던 부산의 어떤 지방 정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만큼 시민들이 이제 어떤 변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원인이 왜 생겼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오현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게 지난 보수 정권이 있는 동안 거의 이제 해결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이 그만큼 어떤 지표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시민들은 4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드리긴 했지만 시의회에 드리긴 했지만 그 시간이 결코 저는 의원님들한테 긴 시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시민들로서는 굉장히 갈급해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아마 의원님들 스스로도 다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정당적으로도 그렇고 그만큼 이제 위기의식이나 또 어떤 소명의식 이런 것들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는 좀 젊은 의원들이 많이 되셨기 때문에 시의회가 권위적이기보다는 좀 역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는데 뭐 추가로 좀 한 말씀 더 덧붙여주시죠. 저희가 변화를 선택했다는 게 가장 볼 수 있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은 이번에 저희가 시의 의장을 선택했을 때 그 40대고 여성이고 초선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이제까지 선수가 많고 나이가 많거나 그런 분들을 일단 합의에 의해서 선택을 했었어요. 저희는 투표로 선택을 했었고 저 같은 경우도 일단 원내대표가 되면서 투표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시민들의 선택으로 뽑아주신 시의원들이 뽑아가지고 어떤 부산 시민들 대표하는 사람들이 부산 시민들 앞에 나서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도 하나하나부터 이렇게 민주적인 절차로 바꿔나가는 것들,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또 앞으로 역할 중에 어떤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표로 선택을 했다. 좀 더 민주적으로 바꿨다. 특권 의식을 버린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요. 예, 오 대표님. 이런 한편에서는 7대 의회가 거수기 역할을 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의회에서는 사실은 원전 특위 같은 특위를 통해서 사실 고리 1호기 폐지도 사실은 거기서 먼저 시작이 되었고 지금 오호돈 시장께서 이야기하신 비상계획구역도 10km에서 30km 가는 것도 사실은 원전 특위에서 사실은 다 다뤘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이래 다뤘던 사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일을 하다 보니 사실은 홍보가 덜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들도 이제 부산시에만 이런 홍보의 역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의원들과 함께 협심해서 부산시의회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준비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홍보하고 이제 거수기 역할이 아닌 여야를 떠나서 협치해서 제대로 된 의정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7대 시의회에서도 몸담았기 때문에 거수기 역할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잘 알려지지 않았다. 아마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강 교수님, 예. 그러면 뭐 의미 그리고 우려되는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의원들 중에서 초선이 예. 거의 대부분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 상원 의원이 100명인데 임기가 6년입니다. 예. 근데 6년마다 선거가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100명의 3분의 1이 2년마다 선거가 개최되고 그렇죠. 그다음 2년 때는 또 그다음 두 번째 3분의 1, 그다음 2년 뒤에는 그다음 이게 뭐냐면 200년 전에 미국 그 변화가 별로 없던 그 당시에도 의회가 변화를 이렇게 국민의 예문들을 시 의정에 국가 의정에 반영해야 된다 하는 그런 파운딩 그 파더들의 그 설계가 이게 녹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난 28년 동안 변화가 없는 것을 우리는 이제 시민이 나서 가지고 직접 이런 변화를 도모했다는데 큰 의의를 두고 이번 그 제8대 시의원들이 크게 노력할 걸로 봅니다만은 이제 우려되는 바는 이게 일이라는 게 의욕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의원은 구의원과는 달리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예. 또 공무원이라든가 관계기관들이 이미 많이 시스템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 현장을 뛰는 자세 이런 4년 동안 초심을 버리지 않고 꾸준히 해야 아까 앞에 7대에서도 했지만 사람들이 몰라줬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의원들이 노력은 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하게 노력해야 된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요를 대충은 짐작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의원 이번에 초선되신 분들 중에서는 민주당 의원이지만 구의회에서 한 3선씩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의정 활동이 처음이 아니다. 우리 다 현실을 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렇지만 다르다. 예, 그런 말씀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예, 그러면 뭐 덧붙여 주시죠. 그 사실은 이제 지난 7대 의회나 아니면 그 앞에도 보게 되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 회기 중에 보면 공무원들 국장급 정도 되면 보통 뭐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공직생활 하셨던 분들인데 예. 이런 분들이 그 시의원들이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질의를 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제가 상대적으로 보면 의원들이 뭐 어떻다 저렇다 하기 전에 이미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의회에 대한 어떤 시각을 보여주는가를 저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뭐 7대 때도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되진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볼 때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아까 의혹 얘기를 하셨는데 의혹이 너무 과다해도 문제가 되지만 그 의혹이 과다하지 않고 적정한 역량으로 발휘되려고 그러면
그만큼 많은 사실 스터디 작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구의회와는 전혀 다른 문제고 또 시의회는 사실은 시 행정부가 아무리 같은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시장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국장들이 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국장들. 그러니까 그 국장들에 대해서 만약에 논리적으로 시의회가 정확한 지적과 정책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국장들이 실제 일을 해야 뭐 시장님 생각하는 시정도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저는 좀 시의회가 이번만큼은 좀 더 그런 역량들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오늘 처음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의원님께 그럼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초선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 초선 저희가 38명이 초선은 많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실제 구의회를 경험했습니다. 예. 시의원도 경험했던 분도 있고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던 분도 있어요. 국회 보좌관이라든가 했던 분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시민단체 활동 분들이 되게 많아요. 노동운동했던 사람도 있고 다양한 구성들, 청년들 그리고 어떤 경륜 있는 의원분들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들어온 거죠. 이것들이 어떤 처음 정치적 실험이라는 건 맞습니다. 시민들이 선택해 주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의회 구성 자체는 초선이긴 하지만도 부산 시민들이 선택해 준 황금 비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경험이란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3개월이면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 단지 그 경험 자체에서 덧붙이는 노력들 그리고 행동하는 것들 그 실현해내는 것들 이런 것들 자체를 부산 시민들과 함께 호흡에 맞춰 나갈 때 부산 시민들이 인정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등골이 서늘하다고. 저희도 등골이 서늘합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많이 될 줄 몰랐거든요. 될줄 몰랐고 그렇지만 저희가 선택해 주신 부산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것은 정말 41명 저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모두가 한 뜻으로 한 생각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공직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 7대 시의회에서 시의회를 물론 대놓고 홀대하지는 않았지만 무의식적으로 좀 홀대하는 게 있지 않았느냐라는 그 사무총장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7대 시의회에 몸담았던 오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저도 구의원 시절을 2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은 구의회에 있었던 그런 실정과 경험들이 사실은 토대가 되고 이렇게 접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정말 많은 예산과 많은 업무의 일을 하다 보니 사실은 구의회의 경험이 그닥 제게는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칫 구의원 생활의 어떤 역할에 빠져 있다 보면은 동네 민원 해결사 역할밖에 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지금 현재 초선 의원님이 대거 들어오신 부분과 여성 의원님이 많아졌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좀 더 접근하지 못했던 예. 젊은 사람들의 세대에 이해하는 것과 여성분들에 대한 배려하는 것들에 대한 좀 더 적응이나 접근이 더 용이할 것 같고요. 앞으로 시의회는 좀 더 공부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약간 좀 돌아가셔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시의회 의장 이제 내부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이제 의원들이 선거를 하는데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언론에 뉴스를 장식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오은택 원내대표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이제 선거 결과는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난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희들 5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투표에 권한 행사를 하기 위한 사실은 접근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만 여튼 투표 결과에 대해서 43분의 의원님들께서 의장을 선출해 주셨고 이제 선출된 의장과 함께 부산시 의회를 위해서 그리고 부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같이 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견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과감하게 투쟁할 것이고 하지만 좋은 의제가 있고 좋은 방향이 있다면 항상 힘을 합쳐서 함께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만 들으면 중간 과정이 너무 붕 떠가지고 제가 약간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의장 후보를 단수로 내보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투표를 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20대 20 동수가 나와서 결선 투표를 해서 21대 20으로 나왔는데 이 상대 후보가
이전에 이제 시의회에서 했던 거는 선수 그리고 뭐 나이 이런 것들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재투표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기존에 있던 원내대표가 또 사퇴를 하고 물러났단 말이죠. 약간 이제 내용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럴 것 같으면 복수로 나와서 투표를 하자. 그래서 캐스팅 보트를 주려고 했는데 어쨌든 뭐 내용은 잘 잠잠해진 것 같아서 단수로 나와서 네. 박인영 의원이 네. 의장이 됐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얘기를 드리면은 기존에 의해서 보면 좀 전에 말씀했듯이 그 선수 예. 나이에 따라서 어떤 의장 선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의회를 변화시키는 한 과정으로서 또 투표에서 의장을 뽑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상에서 20대 20 정말 치열하게 그렇게 됐으면서 그 내부적으로 저희가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면서 약간의 어떤 그 처음에 하다 보니까 미숙했던 건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그 과정상에서 저희 뭐 모든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고 갔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모든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고 지금은 더욱 어떤 팀워크가 튼튼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7월 10일 날 본회의에서 저희가 47명의 투표자 중 지금 박인영 의장님이 43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내부적으로 모든 어떤 구성원들이 동의한다는 것들, 그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지금은 오직 그 부산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도 투표를 했고 네. 가부동수가 나와서 두 번째 결선 투표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그 도영애 원내대표님도 투표로 또 복수로 나와서 투표가 됐죠. 그러니까 초선 의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투표를 해야지만 이게 서로를 설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이죠. 투표를 해서 선택하는 저희가 민주적인 절차를 가기 위한 예. 저희 내부적인 합의고 향후에는 저희 내부 규정을 조금 더 만들 겁니다. 근데 만들기 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서로 민주적인 절차를 가져가는 것들이 시민들의 어떤 뜻을 가장 크게 받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오은택 의원님도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방금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선거가 끝이 났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사회자분께서 이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모든 의원들의 의원 절차는 의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의회 절차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장은 의원들의 다수에서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수 20대 20이 나왔다라는 사실은 본회의장에서 만약에 그 사실이 있었다면은 두 번, 세 번 선거를 통해서 21표를 받으신 분이 의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반수 이상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표를 받지 못했을 때는 연장자 또는 다선의 순서에서 가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사실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입장을 선거가 끝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해프닝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언급을 해서 한번 언급해 주셨습니다. 예. 양쪽의 그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번 선거를 보면서 다자 연장자 순 뭐 이런 말이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국회나 시의회, 구의회에서 아주 금과 옥조처럼 적용되는 룰입니다만은 연장자 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의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미풍양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평등의 원칙 이런 거를 또 고려를 한다면 어떤 정책 담당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예. 나이 한두 살이 많다 해서 그 사람이 더 적합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덜 적합하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장자라는 원칙은 매우 제한된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다선이라는 원칙이 매우 폭넓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선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매우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구의회나 시의회 다 같이 민주주의 트레이닝의 장인데 시의회의 경력만 인정할 것인가 구의회는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시의회는 얼마나 더 인정할 것인가 구의회는 또 얼마나 적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 의정사에는 전혀 이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라든가 기업 같은 데는 매우
계량화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 네. 원칙이 지금 의회는 그게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의원을 한 번 했으면 점수가 5점이고 두 번 했으면 10점이고 구의원을 한 번 했으면 예를 들면 3점이라든가 네. 또 상임위원장을 한 번 했으면 또 몇 점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점수가 탁탁탁 나와서 엑셀에 넣으면은 바로 점수가 나와서 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예. 매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런 행태를 보면은 매우 그 좀 원시적인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예. 좀 더 이거는 우리가 절차 민주주의를 말합니다만은 시의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절차 민주주의가 완성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 이번 듭니다. 기회를 통해서 절차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뭐 점수 뭐 예를 들어주셨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라도 좀 디테일을 좀 가져봐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예, 예. 싶은데요. 일단 초선이 많기 때문에 우려드린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해프닝이든 어쨌든 이런 논란이 의회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된 게 저는 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기에 이제 이런 조금 사실 그렇지 않죠.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 41분 중에 순수하게 민주당 출신 의원들도 있지만 사실은 한국당 쪽에 있다가 당적을 옮겨서 가신 분들도 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뭐 개파 간의 개파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출신에 따른 정치 성향에 따른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그게 초기에 문제가 불거진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지금 그것을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 앞으로의 이제 의회가 더 중요할 때는 사실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 어떤 하나의 어떤 좋은 경험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좀 의회가 앞으로 좀 민주적인 내용들로 운영해 가는 데에 예. 조금 이런 경험들로 만들고 또 그런 목소리들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이게 뭐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이 다음부터는 좀 더 공고가 된다면 뭐 부산 시민들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근데 당장 부산 시민들이 요구하는 건 누가 의장이 되느냐, 누가 시의원 이거 아니고요. 우리 좀 경제 좀 나아지고 그리고 우리 생활 좀 나아지게 해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정치를 좀 해달라 이건데 어떤 보관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영애 의원님 어떤 보관들을 갖고 있는지요?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 민생이 어렵다는 것을 초반에 말씀드리고 저희가 선거 과정상에서 그 시민들을 만나보면은 진짜 시민들의 삶이 하루하루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저희 오늘 같은 경우도 경제문화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얘기했던 게 공적인 부분부터 생활임금 조례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들 그리고 이것들 소상공인들 살리는 문제들 이런 하나하나의 문제들이 쌓여가지고 시민들이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지금 현재 지방분권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향후 어떤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어떤 지방이 어떤 수도권의 둘러리가 아니고 지방 자체 내에서 경제가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예산을 만들어내면서 어떤 우리 오거돈 시장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동부가 해양 수도를 그로서 어떤 부산을 발전시키는 것들 이런 하나하나의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뭐 어떤 보관들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참 저희들 웃으면서 했던 이야기지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네. 정치에는 사실은 경험이보다는 바로 실전이라는 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8대 의회가 들어와서 저희들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은 먼저 이제 가장 의회가 시작되면서 먼저 시작한 건 시장께서 공략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가덕 신공항 문제 그리고 실질적인 그 해양 수도의 역할 그런 등등을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장 중요하게 먼저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쭉 다뤄왔던 그 전에 있었던 허남식 시장부터 서병수 시장 그리고 오거돈 시장까지 했던 여러 가지 시장 공약들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예. 과연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가 또는 그와 관련된 또 준비할 수 있는 특이 문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2020년이 되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이제 돌아옵니다. 일몰제라 그러죠. 네네. 오면은 공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 주위에 그것들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특이 문제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남북 관련해서는 준비해야 될 부산시의 특이 문제 예. 이런 등등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목소리를 낼까 그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저도 한 알겠습니다. 말씀 뭐, 붙이면 강 교수님, 예, 계속해주세요. 제가 경실련 그 시의정 평가에 몇 번 참여한 적이 네.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그 시의원님들이 과거에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게 그 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출석률도 높고 발언 횟수도 많고 또 조례 건수도 상당히 됩니다. 연간 평균 8.2건으로 10년 전에 뭐 2석 그리고 서울시 의원 같은 경우는 한 5건 정도에 불과한데 이런 거를 보면은 외형상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내용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법안 개정에 의한 개정 조례라든지 아니면 자구 수정 아니면은 무슨 위원회 설치 이런 좀 기계적인 이런 조례가 들어 많았고요. 그러니까 조례가 이제는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삶을 다루는 조례 아니면 부산시의 미래를 미래지향적인 그런 조례가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 부산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게 25% 정도 되는데 지금 3%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수렁에 빠진 우리 수출이나 무역 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예. 이런 좀 거시적인 그런 조례가 좀 많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순전히 저는 일단 그 시의회가 시정질이나 뭐 5분 발의나 뭐 어떤 것도 좋은데 문제 제기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시정 질의를 할 때도 보면 시가 뭘 했냐 이런 확인하는 절차로 끝났거든요. 아까 예. 조금 전에 특이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부산이 가지고 있는 현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안도 많이 있고 사실 공약돼 있는 내용 아까 공약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공약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네 분의 그 시정 후보들의 공약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이게 지금 부산의 어떤 현실에 맞는 공약일까? 이 공약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공약일까? 이전에 이제 민선 그 저기 6기 때도 보면 공약 이행률은 굉장히 높았는데 사실 실질적인 시민의 삶의 질은 바뀐 게 없다. 이게 지금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의 오거돈 시장 같은 체제에서도 수많은 공약이 있지만 어쩌면 이 공약 이행률과 아마 현실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저는 시의회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시의회가 그냥 단순히 어떤 시가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이라면 그 시민단체가 해도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시의회는 말 그대로 시민의 대표고 또 어떤 그 권한을 그만큼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한 조례든지 정책에 대한 평가든지 아니면 시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대안까지를 제시할 수 있는 정도가 가야 그래 시민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저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다양한 형태의 어떤 생활 정치에 대한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걸 얼마만큼 정확하게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느냐. 저는 그 역량 평가 저희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뭐 조례, 뭐 발의 건수 이게 아니라 어떤 의원이 어떤 정도의 시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그거는 뭐 그 침해가 아니라 정말 바른 의미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들을 좀 시의회가 좀 그런 기능들을 이번에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뭐 의원님 좀 그 말씀해 중요한 게 좀 전에 제가 지방 분권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부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25% 정도의 수출률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3%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어떤 경제 부분이라든가 모든 정책 부분이라는 것을 수도권이 다 뺏겨버렸어요. 지금 부산에 남아있는 제대로 된 기업들 몇 있습니까? 다 동남아나 저쪽으로 다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어떤 부산이 살기 위해서는 개헌이 돼야 됩니다. 개헌이 되면서 어떤 지방 분권의 시대가 열려야 되고 지방 분권이 단지 어떤 그 의미로 남아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체로서 또 부산이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라. 첫 번째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이라는 그러니까 북방 경제라는 것들이 단지 요구 자체가 정부에서 실행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거 자체를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가 받아 안아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잠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남북 문제 얘기도 하셨는데요. 실제 지금 부산이 늘 했던 게 뭐냐면 유라시아의 기종점이 부산이라는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가 유라시아의 기종점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오던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내용적으로 보자면 남북 관련돼 있는 정책이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얼마 전에도 저희가 이제 토론회를 해서 내용을 봤는데 그런 내용을 봤을 때도 남북 관계에 대한 의원님은 정확하게 지금 그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그게 실질적인 정책이 없다. 그럼 시의회가 그걸 발의하시면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가 너무나도 필요하고 저희 시민사회에서도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지금 의회가
중앙 정치에서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때를 기다리기엔 너무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가 할 수 있는, 시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좀 이렇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예. 좀 중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오 원내대표님도 말씀 청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저희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조직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조직을 움직이기 대한 먼저 사전에 진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덕 신공항 문제 그리고 지금 한참 이야기되고 있는 인사 조직 개편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이 점검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예. 인사 청문감사 제도 왜냐하면은 그것 또한도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원 인사 왜냐하면 출자 출연 기간 공사공단에 많은 분들이 지금 사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그분들의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점검. 그래서 결국에는 시작은 어떤 걸 부산 시민의 뜻을 바로 전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전에 검토하고 점검하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저 7대 위에서 어떤 나타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점검은 사실은 그 전에 여러 기관을 통해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경실련에서 그래 측정한 것도 사실은 먹거리, 아이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길거리 유통, 언론을 통해서 아이들의 급식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밝혀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롯데가 마이비 카드를 통해 남은 돈, 그 120억도 환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말씀드리지만은 그게 홍보가 되고 이렇게 알려지지 않다 보니 부산시의회가 진짜 가만히 있었다 거수 역할을 했다는 네. 소리를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좀 더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시작 전에 먼저 검토하는 게 우선이고 시민의 뜻을 담아서 진행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예, 온태우 의원님이 야당 의원이 된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게 인사청문 감시제도를 이때까지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다가 오늘 처음 말씀해 주시네요. 하여튼 좋은 제도고 진단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이렇게 원내대표 두 분이 계시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을 예전부터 바랐는데 이제서야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주자주 좀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강 저도 교수님. 추가하겠습니다. 앞에서 북방 이야기도 나오고 또 대륙철도 이야기도 나왔는데 시의회에서 이거는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서울역에서 서울역이 대륙철도의 출발역으로 하고 싶다. 광명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명도 대륙철도가 지나가는 도시들과 MOU를 체결하면서 광명역이 대륙철도에 출발이 돼야 되겠다. 오송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송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걸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시종 그 충북도지사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거든요. 부산도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산은 특히 우리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1936년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 참여할 때 그 당시 일본에 계셨는데 일본에서 배를 타고 베를린에 간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배를 타고 부산에 와가지고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 평양, 신의주, 하얼빈, 모스크바, 베를린까지 7,000km를 기차를 타고 갔는데 이런 게 우리 스토리텔링이 되면서 송기정 선수의 동상이 베를린역에 있는데 우리 부산역 앞에는 무슨 기차와 연관된 어떤 동상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상징물을 만들고 이런 게 얼마든지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해서 예, 도 의원님. 예. 북방 경제를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그 시의회에서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끼리 고민하고 있는 게 남북 교류 협력 특위라든가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전에 특위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 자체 저희도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여러 가지 연설 중에 가장 모든 얘기 나오는 게 시작은 부산입니다. 그 다른 여러 가지 시에서 뭐 서울시에서 박영순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항상 시작은 저의 고향인 부산에서 출발하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충분한 좀 전에 교수님이 말씀드렸듯이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타당성이 있고 저희가 단지 저희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충분하게 어떤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대륙을 넘어가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상력과 거기에 어떤 실질적인 내용들을 채우느냐 이 문제이지 그러나 어떤 타당성은 저희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특히나 이 대륙철도의 기착점 이것에 대해서 좀 홍보가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지난주에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담당자가 와서. 그런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이건 좀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가덕 신공항 얘기가 약간 좀 오 시장님이 한 발 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것 좀 한 말씀 청하고 가겠습니다. 이 가덕 신공항 문제는 저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지방 분권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수도권이 수십 년간 모든 그 인력,
그리고 뭐 재산들 모두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예. 모두 다 가져가서 지금 부산이 이전보다 계속적으로 추락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부산의 경제를 살릴 방법이 무엇인가? 좀 전에 계속 논의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가덕 신공항인 거죠. 실제로 가덕 신공항에 지금 투입되는 예산 자체가 한 5조 정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5조로 보고 있는데 그 5조 자체가 한꺼번에 투입되는 돈이 아니에요. 10년이라고 했을 때 1년에 5천억 이렇게 5천억씩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물론 저희 부산만 주는 게 아니고 그 돈 자체를 경남에도 줄 수도 있고 경북과 대구에도 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지방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방이 살아야 된다는 그 자체의 하나의 명목으로서 지금 울산하고 경남하고 부산하고 지금 같이 해결했지 않습니까? 이런 예. 식으로 저희가 물론 천천히 가자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시작하자는 겁니다. 오고돈 시장님도 저는 그 의미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야당에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중요한 문제를 지금 논의한다. 논의도 안 된 사항을 시장이 공략했다. 이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오거동 시장 캠프에서는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산 시민의 한 명으로서 또 의원의 한 명으로서 여기에 대한 접근하는 방법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영남권, 부산, 경남, 경북, 대구, 울산 5개 지역에서 서로 간에 협의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파기를 하고 다시 할 거며 예. 또한 현 정부에서 현재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발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했을 때 과연 일어날까? 그리고 지난 10년, 20년, 어떻게 보면 30년 전에 이야기됐던 이 문제가 이 문제로 야기됐던 매몰 비용에 대한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 총장님이 머리 한번 좀 식히고 가시게 예,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저는 지금 이제 가덕 신공항 문제는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저는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덕 신공항을 원하는 거는 아마 지금 모든 부산 시민들이 아마 저는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 어쨌든 뜨고 내려야 되고 물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김정호 의원이 이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국토부의 내용을 보자면 사실은 지금 김해 신공항도 지금 어떻게 보면 관문공항이 아니라 거점공항 수준으로 지금 전락되는 이런 상황을 내부에서 국토부 내부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가덕 신공항도 신공항이지만 지금은 이 김해 신공항 문제만 하더라도 저는 어떻게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예. 것들을 시의회가 좀 빨리 파악을 해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대응은 뭐가 되냐면 실제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 그걸 거점공항 수준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면 저는 이 지점에서 그 가덕 신공항 문제를 끌고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이거는 관문공항 수준도 안 되는 김해 신공항 수준이라면 이게 3,800만 명의 그 1년 연간 이용 객수의 숫자를 2,800만으로 축소해서 지금 그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이거는 김해 신공항이 아닙니다. 그냥 김해 공항 확장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는 훨씬 더 명분 있는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제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더 파악을 해보시고 저는 가덕 신공항 문제를 접근하면 좋겠고 이전에 뭐 합의가 됐냐 안 됐냐 어차피 이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예요. 가덕 신공항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국토부의 그 자료가 사실이라면 저는 오히려 명분을 얻고 가는 거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하시고 뭐 그건 한국당 내에서도 같이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울고 싶은데 좀 때려준다고 그 국토부 자료 자체가 하나의 또 그렇죠. 근거가 될 수도 예,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신데 충분한 논의가 좀 시의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도 좀 이어졌습니까? 지금 시의 차원에서 지금 논의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장 캠프에서 처음에 그 문제가 나왔었고 시의 차원에서 좀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내부적으로 좀 전에 그 오은택 대표님도 얘기했듯이 저희 내부적으로 그쪽 그 지역구 명지나 가덕도 지역구에 있는 그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에 가서 특위를 한번 만들어 보자. 실질적으로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에 들어가 보자라는 예. 게 솔직히 며칠 전에 얘기를 했어요. 며칠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요건 조금 이게 저희가 회기가 7월 24일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더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부산시장도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시장이고 부산시의회도 41명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됐습니다. 또다시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불식시킬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 청할까요? 예. 그
부산 시민들이 저희들을 이렇게 40만 명이나 당선시켜준 것은 거수기가 되라고 당선시켜준 건 솔직히 아니죠. 이제까지 어떤 부산시의회를 바라보면은 좀 전에 오은택 대표님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부산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실제로 거수기의 역할을 많이 했던 게 사실이고 실제로 시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의회와 관계 내에서 조금 편안한 관계들을 주면서 무사 안일적으로 좀 쉽게 좀 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오거돈 시장하고 어떤 같은 맥락 운명 공동체에서 간 건 솔직히 맞습니다. 맞지만 향후에는 어떤 부산 시민들이 저희에게 내린 명령은 일단 이 견제와 감시 그리고 변화를 원하는 것들이지 여기서 거수기를 원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저희 그 부산시 의원들은 오직 부산 시민만 바라보고 어떤 견제와 감시를 해나갈 것이다. 옳은 것은 당연히 찬성해줘야죠. 그러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과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자, 부산시의 가장 큰 역할은 결국에는 견제와 감시입니다. 예. 홍보의 논리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시의회를 시작하면서 먼저 재선을 통해서 오신 의원이 저는 진행이 같이 됐던 분이 두 분의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희 자유한국당 5명 의원은 지금 소수 야당의 입장에서는 일당백의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희 시의회가 이렇게 시장 인사 문제에 대해서 또는 신고한 문제에서 이렇게 위원회만 만들고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의회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아까 우리 도영애 원내대표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은 부산시의회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할 때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힘을 합쳐서 잘된 부분은 또 진행을 할 것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부산 시민을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부산시와의 저는 관계 설정. 예, 관계 그래서 저는 설정 이제 좀 시대 말씀 구분을 할까요? 좀 해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지난 7대까지는 한국당 위주의 계열 의원들께서 열심히는 했지만 시민들은 좀 몰라주는 좀 섭섭한 그런 시대, 막 거수기 역할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시대는 부산시의회 1.0 시대였다. 예, 이제는 2.0 시대로 넘어가면서는 그런 연공서열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부산 시민 그리고 부산시, 부산의 발전 그리고 성과주의 이런 데 초점을 맞추는 시대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박인영 의장도 부산시 예산이 11조, 시교육청 예산이 4조입니다. 15조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하나하나 세 분이 세밀하게 분석하고 총괄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그에 따르는 복잡한 사업들을 세밀하게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니까 부산의 발전, 시민의 행복, 시민의 삶의 질 이런 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부산시 의회와 부산시정은 따로가 아니고 서로 같이 가는 윈윈하는 관계여야 한다. 너무 세게 너무 말하자면 다루면 컨트롤하게 되면은 이것이 부산시정이 좀 뭐랄까요 활기가 없이 돌아갈 수 있고 너무 약하게 하면은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강약을 적절히 컨트롤하면서 앞으로 같이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밀당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저는 두 분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예. 되게 그 기분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정당이지만 좀 견제를 하겠다, 이제 할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네. 거고 이제 한국당은 처음으로 야당이 되셔가지고 이제 야당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아주 열심히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초심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두 분 의원님께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 발언 기회를 마무리 발언을 오문범 사무총장님부터 드려서 제가 말씀을 잠깐 끊었습니다. 마무리 발언 청하겠습니다. 해주시죠. 예, 사실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앞서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왜 변화를 선택했을까? 저는 이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어떤 너무 이렇게 고여있던 그 부분들을 새롭게 좀 이렇게 엎어서 땅이 생명력을 얻으려면 갈아엎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시의회 또 부산시의 어떤 모든 정치 환경을 바꾼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시의회가 정확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의회의 역할은 저는 중앙에 있는 중앙정치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시의 역할은 어쨌든 부산시라고 하는 우리 350만 부산 시민들의 삶과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시와 잘 협력할 수 있는 건 하지만
거기에 대한 비판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정밀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야만 저는 어떤 시의회의 역할 또 시민의 대표로서의 기관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갖춰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부탁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 교수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이번에 새로 개원되는 8대 시의회는 부산시정에 대한 단순한 조력자, 단순한 비판자의 수준이 아니고 부산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쌍두마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70년간 얼어붙었던 그 북방이 이제 녹으면서 우리 눈앞에 새로운 신천지,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실크로드는 동서로 달리고 있지만 부산을 축으로 하는 실크로드는 저 위에 북쪽 러시아에서 저 남쪽 인도네시아, 인도까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진정한 국제화를 위해서 우리 부산시도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 원내대표님. 여러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크게 듣겠습니다. 부산 시민의 필요한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안주하지 않도록 부산 시민 여러분 채찍질을 해주십시오. 위대한 부산 시민은 이제 투표로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였고 이제 철저한 반성을 통해 다음 선거에는 시민들의 사랑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산 시민만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 원내대표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그 시의원들에게 보내준 성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산 시의원들은,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번 저희한테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란 것은 저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변화되기를 원했고 더 행복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선택했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년 뒤에는 부산 시민들이 정말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 우리가 변화하고자 하는 그 선택이 옳았다는 그런 어떤 말씀들을 듣고 또 다른 저희가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 앞으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 화해 무도가 오르고 있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국민 여러분, 꼭 부산 시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저희 문재인 정부와 저희 부산시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 시민들의 하루하루 행복, 일상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앞으로 이 두 분을 시사포커스에서 자주 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넘어뜨리기도 하는 부산의 민심이 변화를 택했습니다. 아마 지금 의원님들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초심을 잃지 말라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지난 4년 전에 이번에 낙선한 시의원들이 초심을 잃지 말아라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사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